안녕하세요. 백주현입니다. 이번 장에는 파이썬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수업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tkinter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tkinter 말고도 파이썬에서 이제 서드 파티로 제공되는 것 중에 좀 유명한 GUI 만든다고 하면 아마 파이QT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Qt는 리눅스에서 이제 GUI를 쓸 때 만들어졌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윈도우에서는 우리 MFC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Qt라든지 아니면 MFC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우리가 GUI에 맞는 우리 윈도우 화면이라든지 리눅스의 윈도우 화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맞는 것들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인터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책에서 특히 인터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는 또 특히 인터로 만들어진 거는 그 라이센스에서도 좀 자유롭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인터로 만드시는 것도 되게 상용화 할 때는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파이큐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를 좀 공개해야 되는 그런 아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했어요. TK 인터가 아니라 파이큐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근데 제가 파이큐티도 아마 그 GUI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TK 인터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서드 파트들이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써보질 않았는데 거의 룰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 쓸 줄 아시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할 거라고 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 저도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 GUI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TK 인터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 좀 뭐 버그는 아니지만 제가 좀 잘 모르거나 이런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럴 때 있지만 그래도 TK 인터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UI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면 이제 윈도우를 생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위젯들을 이제 붙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위젯들을 붙이고 이런 과정들이 Qt라든지 그다음에 TK 인터라든지 그다음에 MFC라든지 그 어떤 뭐 웬만한 비슷한 뭐 C#으로 만들든지 어떻게든 요 구조를 조금 따라요. 그래서 요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또 더더욱 좀 비슷한데 다른 데에서는 뭐랄까 그 이제 조금 더 다른 언어 MFC나 C# 같은 데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GUI처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좀 갖다 붙여 아이콘으로 돼서 좀 갖다 붙이거나 내가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파이썬에서는 특히 TK 인터에서는 좀 코드로 다 진행을 해야 되더라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면서 이게 이렇게 붙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겉에 있는 걸 컨테이너라고 하고 나 안에 있는 이렇게 붙이는 것들을 다 위젯이라고 하는데 사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여기서 책에선 진행되진 않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위젯들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위젯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윈도우를 아무것도 아닌 이제 윈도우를 하나 띄우는 건데요. 이 윈도우를 띄워놓으면 여기 사이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위젯들을 이렇게 붙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는 tk 인터를 임포트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걔를 무한 반복 루프 같은 걸로 돌려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꺼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가장 기본적인 코드고요. 밑에서 보시면 전통적인 GUI 인터페이스로 돼서 뭐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맥에서 모두 동일한 코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맥에서는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윈도우랑 리눅스에서 이제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MFC로 짠 코드라든지 C샵으로 짠 코드를 리눅스에서 돌리기는 조금 저도 뭐 시도는 안 해봤지만 아마 돌리는 게 더 어려워서 그래서 MFC로도 짜고 그다음에 리눅스에서는 Qt라도 짜기도 했었는데 이제 파이썬이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GUI를 하려고 하면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관계없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걸로 또 만드는데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윈도우를 할 만한 좀 이유가 리눅스까지 생각한다면 거기다 뭐 맥까지 생각한다면은 좀 더
이런 걸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코드들은 한번 돌려봐야 되니까요. 실습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코드를 다 준비해놨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인 코드니까 이렇게 딱 돌려보면 위쪽에 생겼네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윈도우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커졌다고. 윈도우에서 그냥 제공되는 몇몇 기능들은 그냥 잘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끄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이제 메모리에 로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요 윈도우 TK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만든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TK 인터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다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 여기 이제 다 이게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별표로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별표로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워닝이 뜨는 거는 모든 걸 다 임포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뜨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TK로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워닝은 안 뜨지만 잠시만요. 요거를 저 메모리를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메모리 상에는 요걸 꺼도 메모리 상에는 그 TK 타입의 윈도우 하나만 딱 생성돼서 아무것도 없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코드가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뒷부분에 가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워닝은 안 뜨지만 우리가 좀 워닝이 뜨더라도 여기는 좀 별표로 좀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띄운다라고 여기까지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뭐 윈도우 창 조절인데 우리 몇몇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윈도우 창의 크기를 넣어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리사이즈가 이제 어네이블 해서 이거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그때 여기 위드랑 이렇게 선택되는 건데 이 크기를 변경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드는 닫아버리고 두 번째 코드를 돌려보면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크기가 조정이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건 여기 지금 fails가 대문자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우리 그 파이썬에서 요 문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fail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대문자를 썼다는 건 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코드 배우면서 이게 왜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얘를 좀 내려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언해놨어요. 사실 이 TK 인터 안에 이 대문자로 쓰라고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코드 안에서도 대문자로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문법이 있다 보니까 파이썬에서는 얘를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동작하는데 무방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값이 0이니까. 사실 여기도 이게 0을 넣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죠. 안 되는 건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별표를 안 쓰게 되면은 요렇게 대문자로 쓰는 코드에서 좀 책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옆에 워닝이 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 좀 보셨으면 하는 좀 잘았나요? 네, 좀 키워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이게 좀 다 작네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는 그 코드에 맞게 좀 최대한 키워드릴 테니까요. 네. 앞에 거는 좀 그렇다 치다 앞으로는 제가 이거 코드를 꼭 맞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발표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 조정 안 되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레이블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위젯을 우리가 붙여서 거기다 위젯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문자를 표현하는 위젯 중에서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이라는 위젯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단은 한번 돌려보고 코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닫고 네.
다음에 얘는 좀 옆으로 많이 삐져나가긴 하는데 요런 거 제가 좀 엔터 쳐가지고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이동, 네, 조금 열로 이동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그 TK 인터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몇 이 안에 원래 우리가 윈도우에서 썼던 이게 크게 작아지는 거 닫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위젯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런 위젯들도 우리가 어떻게 없애버리거나 어떤 이런 것들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요 책에는 없고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윈도우 관련해서는 엄청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위에 있는 거 이름 없애고 뭐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유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한다면은 저런 것도 좀 변경하거나 이런 엑스표를 없앤다든지 전체 화면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자 좀 검색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뭔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데 뭐 난 이런 디자인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윈도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면 그때 예전에 그냥 좀 쉽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냥 윈도우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또 제가 저도 안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직접 이제 찾아보면서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안에 있는 내용 아니면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또 따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되게 좀 다양성이 되게 많다라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레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세 개의 데이터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레이블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텍스트만 넣은 거와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었는데 그때 이제 글자체를 선택을 하고 폰트를 선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FG라는 거 FG를 블루로 선택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부 중입니다를 선택했는데 BG라는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크기랑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레이블 1, 2, 3이 있었는데 여기 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PPT 내와서 보면 여기 이제 함수에서 이제 요 4번 행을 통해서 레이블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래서 레이블을 만들어 줬는데 그냥 만들어 준 거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옵션들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런 옵션들은 사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더 그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팩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팩이라는 걸 아직 잘 모르겠지만 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정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에 표시한다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몇 가지 텍스트라는 거는 알겠는데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 적혀 있죠. 그래서 글꼴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포그라운드라든지 백그라운드 글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색을 선택하는 거나 그 다음에 위드 폭을 지정하거나 그리고 앵컬에서 어디에 위치에 정할 건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SE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 구석탱이에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을 PPT에서 넘겨보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팩만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젯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뭔가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팩은 뭐 압축 배치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레이블을 컨테이너에 위치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블을 어디 위치에다 위치시키는데 구조가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 메인 루프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 큐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서 이벤트 처리하면서 어디에 설치해라 어디에다 뭐뭐 해라 아니면 윈도우니까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키보드 입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면서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넘겨보면 그 위젯들의 다양한 위젯들을 다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레이블만 사용해서 한번 기본적인 거를 표현해 본 거고요.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싶었던 위젯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걸 좀 보면서 이런 것 좀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버튼도 있고 라디오 박스 이게 라디오 박스인가 라디오 박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게 뭐죠 차이가 체크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몇 개들인지 아니면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저도 GUI를 몇 번 만들어 봤지만 그 프로젝트로 진행해 봤지만 그때마다 좀 많이 찾아서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외우고 있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아니지만 우리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일부 중요한 것들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파일을 한번 불러오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걸로 이용하는 것 중에는 포토 이미지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위치가 있는데 제가 아마 요 이미지들은 다 제공됐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파일 있는 위치에서 저 폴더를 하나 GIF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닌데 어,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파일들을 다 모아놓은 데다가 여기 GIF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아마 해놓으시면 코드 돌아가는 데는 요거 보고 그대로 치셔도 문제 없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 위치를 잘라서 뭐 한번 쳐보시면 연습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폴더와 파일 위치를 좀 제대로 맞춰 주셔야지 아마 정상적으로 좀 동작할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파일을 많이 달아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또 과제도 있었으니까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레이블에다가 그 이미지를 붙인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토 이미지라는 거를 하나 이제 포토라는 것을에다 저장해 놓고요. 메모리에다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라는 애를 포토로 이제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요 이미지에 올라가져 있고 요 포토라는 곳에 올라가져 있고 얘를 연결해 준 거죠. 이쪽에 있는 거를 바라바셀로 출력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이제 붙여주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위치로 이렇게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눌러서 간단한 메시지 창을 나타내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랑 똑같은 코드인데 이미지만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려보고 가는 게 맞겠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위치를 지정하는 거 보셨으니까 또 키울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으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나오는 거. 네. 아이고.
보실 수 있어요. 사진만 다른가 봐요. 아마 제가 첨부된 파일은 동일한 파일을 넣어드렸는데 파일명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강아지 사진 있으면 여기 도구 2로 돼 있네요. 그래서 사진이 좀 바뀌었는데 이때 이제 그 얘를 그냥 아까는 우리가 어디다가 붙였죠? 레이블에다 붙였죠. 레이블에다 붙이니까 코드에서 보시면 레이블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레이블은 그냥 우리가 글자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아무것도 이제 동작하지 않는데 굳이 꼭 레이블에만 이미지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버튼에도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처음 쓰는 거죠. 버튼이라는 거. 버튼을 쓰는데 버튼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걔한테 커맨드라는 거, 이건 뒤에 가서 좀 한 번 더 볼 거고요. 커맨드를 하는데 my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function을 선택하게 되면 my function으로 날아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날아갈 거고 my function이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상단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도 요 커맨드를 하는데 펑션이라고 돼 있어서 얘는 그냥 그 무슨 키워드냐면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해줘. 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백인데 얘는 지금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키워드로 뭔가를 등록해놨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어디 있겠죠?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죠. 이거보다는 위쪽에. 그래서 위쪽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 요 코드를 보면은 그냥 메시지 박스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그냥 강아지 버튼, 강아지 귀엽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 더 임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준비해서 여기 버튼에다가 이미지를 붙여서 버튼이 눌리는 그래서 이 코드도 한번 돌려보면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강아지 사진은 달라요. 근데 얘가 아까랑은 다르게 뭔가 제가 지금 버튼 누르고 바깥으로 빠졌는데 버튼 누르면 벌써 여기부터 뭔가 좀 바뀌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좀 눌렸다는 느낌이 좀 나긴 하죠. 그래서 눌린 느낌이 나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 귀엽죠? 라는 멘트가 나오게 위에 강아지 버튼 강아지가 귀엽죠? 라고 나오게 우리가 세팅했죠. 강아지 버튼이라고 이름을 정해놨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찾아보면 얘가 이제 뭐 타이틀명이 될 거고 얘가 이제 그냥 위치를 맞춰서 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줬으니까 굳이 어떤 그 디폴트 인자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버튼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거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체크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체크박스를 이용하는데 두 가지로 상태를 나타냈어요. 그 체크박스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코드고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통해서 껐는지 켜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이 정도로 여기다 하나 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이제 콜백을 여기다 지정해 놓은 거예요. 커맨드라고 이용해서 여기로 지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int 바 요거는 사실은 그 int 값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그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 바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int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받아오려고 하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int 바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값이 변경됐을 때 그 값을 갖고 왔을 때 얘가 1인지 0인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르게 되면 여기 체크박스가 켜졌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지금은 1 상태가 아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 꺼졌습니다. 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의 상태가 변형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벤트가 변경이 되면 체크박스는 얘는 뭐죠?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에 뭔가가 나타나면 얘가 동작을 하는데 이때 chk라는 요 값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가져오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박스를 통해서 구현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크박스 말고 이제 그 라디오 박스라 했는데 체크박스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네모로 돼 있어서 얘를 체크하나 아니면 밑에 있는 애를 또 체크하나 이거 중복 체크를 용도로 사용할 때 이제 체크박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아니라 라디오 박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을 이제 라디오 박스라고 여기 선택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검은색이 이렇게 칠해지는데 이때 이 라디오 박스는 같이 묶여 있는 애들 라디오 박스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 여러분들 그러면 얘 이렇게 선택하면 얘가 이제 취소되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선택되면 얘네들이 이제 취소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여 있는 애들끼리 되는 것들을 우리가 라디오 박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박스 코드가 이렇게 있고 누르는 건데 이걸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코드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코드로도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얘도 조금 내용이 크긴 한데 요거는 이렇게 아이고 네, 이걸 이렇게 쳐놓으면 짠줄이 살짝 넘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위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펑션을 넣어놨고요. 이 펑션 안에는 바라는 애가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바라는 애는 아까랑 똑같이 인트 베리어블의 약자겠죠. 그래서 바라는 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걔 값을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근데 이때 그 얘를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죠. 밸류 값을 1, 2, 3이라고 등록해 놓고 아마 얘가 선택됐을 때 누가 이제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같은 펑션을 여기에 이제 값이 우리가 선택이 되면 값이 땅땅땅 찍을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픽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때 그냥 붙인 건 아니고 밑에 같이 하나 더 라벨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여기다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선택된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된 언어를 처음에는 선택된 언어였는데 이때 이제 자바를 선택하면 자바가 되고 C++ 선택하면 C++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제 선택된 값을 통해서 이렇게 픽해서 픽되어 있는 건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는 순서고 네, 이 길이는 아마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글자 내가 요 플러스 길이를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이고 얘를 닫지 않고 실행시키면 안 되겠죠. 네, 이게 무한 루프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길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길게 만들면 요 중간에 정렬은 좀 잘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한루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꺼주지 않으면 프로세서에서는 얘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때문에 프로그램을 또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꺼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안 꺼져 있으면 백그라운드에 얘가 이렇게 그냥 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실행시키면 동작을 안 해요. 왜 동작 안 하지? 아니면 여기 이제 빨간 불을 닫아줘도 키보드 인터럽트라는 게 뜨는데 그래도 이때는 좀 더 심각해져요. 얘가 이제 좀 더 심각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꺼지지도 않고 좀 그냥 좀 기다렸다가 이게 꺼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놓으면은 좀 문제가 돼요. 지금 좀 이상하게 동작하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꼭 일반적으로 좀 닫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1교시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